이게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민간 소비도 소비지만 기업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유통망이 다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은 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벌써 뭐 두산도 뭐 흔들리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직격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회 전반적인 산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기업 구조 조정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저 코로나 위기 터지자마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게 있어요. 예. 코로나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의 이동 경로. 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동이 스탑이 되니까 소비가 거의 스탑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엔 소비가 줄니까 그럼 기업의 매출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기업도 매출이 안 이루어지면 가동을 흑자 도산에 들어가는 흑자 도산. 그럼 과거에 이미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업마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현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가 다시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 이거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처음 대책은 이 수요 망가진 이 수요 부분을 어떻게 좀 부추길 거냐, 그게 지금까지 온 대책이라고 보여져요. 돈 쏟아붓고 그렇지. 그리고 소비를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든지. 돌아가니까요. 예. 이제 그 다음에는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마저도 흑자도산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떻게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진짜 사회적인 혼란이 오지 않아. 여기에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나는 뭐 IMF 위기보다 더 크리라고 봐요. 그러나 IMF 위기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GDP가 뭐 1,900조 정도 되니까 그의 30%면 600조라고 해요. 600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간 돈이 한 245조 들어갔다고, 이게 좀 저도 다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3,400조가 더 필요한 거지. 예? 그것을 집어넣어서 기업이 하여튼 연명하게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돈을 집어넣을 때 조건을 제시하지. 어차피 국민의 돈인데 기업을 살리려고 돈 지원을 넣으면 정부가 바라는 거는 고용은 유지해라,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그 이윤을 국민과 쉐어를 해라. 그건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또 엄청 비판하지. 기업이 어려운데 고용 유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 유지가 되겠느냐. 예. 그 프라핏 쉐어링도 뭐 경영권의 간섭이다, 뭐 국유화다, 또 이런 식으로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죠. 이게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격히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Q가 뭐냐면 이제 근로자 수, 임직원 수. 예. P는 이제 임금 수준. 네. 이 두 개 곱한 게 기업의 인건비예요. 예. 기업의 인건비는 매출액, 이 R은 뭐냐면 기업이 생존 가능하려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몇 프로 이상이 되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어요.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인건비 수준, 비율. 그럼 항상 이 부등호가 유지가 돼야 기업이 생존 가능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 망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줄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업이 생존하려면. 이것이 줄든지 이것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하면 Q 줄인 것만 생각해요. 사람 줄이는 것.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개념. 네. 근데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제일 큰 문제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기업한테 돈 집어넣어주면서 이것은 유지하라고 요구한 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예. 그걸 비판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이거가 유지가 되려면 기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인건비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 삭감. 그걸 임금 구조조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마음껏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는 이거는 유지하라, 이것을 줄이지 말아라. 그러면 기업 망하는 거지.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노사를 떠나서 예.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생길 거냐, 일자리를 유지할 거냐. 일자리가 유지되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죠. 기업이 살리는 것이 급선무예요, 지금.
그게 우선. 거기다 이제 돈을 이제 집어넣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재정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재정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지금 세금 더 올려야 되는 분위기처럼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예. 재정의 한계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때 이제 기관 투자자, 금융회사들이 돈 좀 조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증시 안정 펀드 40조, 50조 만들었죠. 예, 예. 그 돈을 언제까지 확대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회사채를 매입한다든가 어려운 그렇지. 상황 때. 그 이제 우리 중앙은행 굉장히 보수적이고 처음에 이제 버티다가 이번 이제 5차, 6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 때 한 8조까지. 대통령이 2달 사이에 지금 3번 칭찬했습니다 한국은행을. 글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자발적으로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중앙은행은 또 한편 이해는 되지만 너무 이제 보수적이라서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해요. 하는법 바꿔. 그래서 하는법을 이번에 이제 그렇죠. 개정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위에서 하는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럼 21대 때 하는법 개정이 예,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되죠. 6개월 내에 하라고 지금 제가 계속 메시지 보내죠. 6개월 내라는 건 결국 내년 상황 초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하늘이라든가 금융기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들의 안정화. 그럼 이제 7월에 개헌 국회가 되면 예.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 여야가 토론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안심하고 정말로 국가가 재난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렇다고 무한정 돈을 또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권국이라면 미국처럼 계속 돈 찍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율이 뛰고 뭐 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한 수단이 뭐냐면 우리 시중에는 지금 1,100조 정도 유동성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국가 위기 관리에 동원할 수 있을까? 민간 자금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총선 때 던져본 게 무기명 채권 얘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엄청 이제 비판받고 제가 이제 이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다.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내가 이제 불을 끄기는 껐는데요. 그런 상황이 안 오고 진정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100조, 1,200 정도 돈이 뭐 수익성을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뛰고 사회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무기명 채권은 뭐냐면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되나요? 그 정도가 지금? 40% 되고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는 65%까지 세금되죠. 중기는 상속하면 망하는 기업이 없어져요. 말이 안 되죠. 경영권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 채권 어떤 식으로 발행하느냐면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해요. 아하. 예를 들어 연 3% 내지 4%, 연 3%라. 그러면 5년짜리 채권이면 1억짜리 채권을 살 때 아예 1,500만 원을 국가에 내고 무기명 채권을 사게 하는 거죠. 그만한 코스트도 돈 있는 사람도 지불할 겁니다, 지금. 네. 그 대신 상속 증여 때 혜택을 주면 이렇게 해서 200조, 300조라도 돈을 조달할 수만 있다면 네. 이게 훨씬 더 국가에 기여할 거다. 탁견이십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안철수고 뭐고 그냥 엄청 공격하는 바람에 뭐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대안 제시한 다음에 이 통합당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을 뭐라고 그래 국민채라는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채. 국민채. 예. 그거는 뭐냐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 돈을 흡수하자는 거지. 특판이네요. 예. 결과는 뭐 비슷하지만 내가 보기엔 더 효과적인 게 제가 제안은 아닌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가 필요하면 그런 해외 것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사는 이제 실명제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시중에 한 1,100조, 1,200조 돈들을 좀 흡수해서 이 위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시중에 생각보다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빅사이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돈 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산원이라든가 있는데 금리 조금만 높여줘도 들어갑니다. 지금 2천억, 뭐 3천억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삼성 뭐 다 들어가요 지금. 다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시중에 끌어낼 필요가 그런 있는 거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업이 부도 상황에 가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 막아주는 거지. 만약에 정상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적인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 98년 IMF 위기 이후에 그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빅사이즈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흡수합병을 한다든가 통폐합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것도 뭐 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 보시면 항공 같은 경우 항공요? 뭐 잘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물류의 이동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제주항공 70% 인원들이 70%가 쉬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그런 방법이라도 나중에 이제 통해서라도 한두 개라도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필요성이 커질 겁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 지금 힘들다는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현대차에 뭐 물밑으로 조율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뭐 국유하라고 또 노사가 뭐 요구하죠. 정부들 인수하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인수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고 필요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의 지난번 국제금융 위기 때 큰 기업을 정부가 오히려 다 인수했잖아요. 예. 그래 정상에서 다시 팔고 뭐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 개입에 대해서 엄청 저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과거에 그런 실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게 사회적인 분위기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방법으로 유동성을 투입해주고 기업이 살게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기업이 뭐 한두 개만 있으면 적정 쌓였을 텐데 뭐 7, 8개가 있어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통폐합을 하면 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이 정부 내에서 기업 구조정 TF가 뭐 공식으로 신설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좀 낮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제 위기가 더 커지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죠. 그런 건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